예술이라는 영역을 과학적인 영역으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 예술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더 발전시키고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성이비인후과 음성센터의 대표원장으로 있고요. 한국공연예술발전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공연예술발성연구회로 해서 2012년도에 처음 결성을 해서 이제 공연예술 발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모임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2012년도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그다음에 사단법인으로 우리가 모임을 좀 더 키우고 나서 2019년도에 완전하게 큰 규모의 재단법인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공연예술 발성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예술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던 연구였었는데 그 예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끌어들여서 우리가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재단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연예술 발성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요소가 많아서 제가 도제식으로 배우는 것들이 많았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참 어려웠던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의학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의학적인 지식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공연예술 발성이라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이제 공연예술인들의 목소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야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이제 연구하는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하는 분들,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과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을 넓혀가는데 포커스를 두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심포지움을 열어서 각각의 다른 주제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왔었죠.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이제 10회지만 사실은 이제 사단법인으로서 했던 거를 따지면 거의 15회 정도, 15년 동안 같이 해왔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재밌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발성 메커니즘에 관련된 최신 이론들이 어떤 것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야가 이제 이번 심포지움의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발성 메커니즘이라는 것들은 계속 최신 이론들이 가미가 되고 그 이론들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이 밝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의 한 예로서 성대 진동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이제 고전적으로 개념이 이제 뭐 성대가 투메스 모델 그래서 이제 위에 상현이 붙고 하현이 붙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던 건 아주 고전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성대 진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상현과 하현이 붙는 부분이 아니라 성대 안에 층에 있는 다양한 진동의 파동성과 각각의 근육들, 내근에 의해서 작동되는 변화들, 그 다음에 후두 외근에 의해서 또 작동하는 변화들, 이러한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용되는 진동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딱 규정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카오스 이론이라고 해서 불규칙적으로 진동을 한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합을 이뤄서 어느 확률적인 분포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성대 진동의 이론이 가미가 되고 있냐면 양자역학이 거기에 가미가 돼서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률적인 분포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한 양자역학적인 개념을 성대 진동에다 대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대 진동도 사실은 내근의 각각의 움직임들이나 외근의 움직임들, 그 다음에 성대 안에 있는 상처가 있는 부분, 아니면 사람들마다 이제 진동하는 표면이 다 다르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 그 다음에 성대 안의 정도의 차이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성대 진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우시안 화동함수라는 양자역학적인 개념을 성대 진동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좋으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웠던 근기인작성 발성장애나 과기능성 발성장애들이 어떻게 성대 진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런 확률적인 요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웠던 그런 성대 발성 질환들에 대한 부분들을 스페이스라고 해서 공간 개념으로 그걸 표현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도입을 되고 어떻게 임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같이 연구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심포지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발성 치료사, 성악하시는 분, 뮤지컬 하시는 분은 전통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연 예술 발성을 가르치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같이 통일된 이론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재단에서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식적인 부분에서 50% 정도는 있지만 나머지 50%는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경험을 이제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공연예술 발성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50%나 50%로 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발전이 안 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니까 에비던스가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지식들을 쉐어하고 같이 나눠 가지면서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지식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심포지움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그러한 올바른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고 그거를 정확히 배워서 또 밑에 새로 배우는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 때 전체 모든 공연예술 발성인들의 지식이 같이 발전하고 통일되고 그다음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나눌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제 심포지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영역을 과학적인 영역으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 예술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더 발전시키고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감각적인 것만으로 해서는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러한 예는 이제 스포츠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물만 했던 당시에는 스포츠 강국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과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스포츠인 국가에서는 아주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도 예술이라는 분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이 같이 접목돼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균예술 발성과에 관련된 현대학으로 바라본 책도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모든 공연 예술인들한테 올바른 공연예술 발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그러한 공연예술 발성이라는 과학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증명하고 입증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교육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그러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양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재단으로서의 또 다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지식은 항상 있을 때 배우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놓치게 됐을 때 그걸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식들을 모든 분들하고 같이 쉐어해서 나눠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 심포지움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지식들을 얻어가시고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공유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